우리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이 지금 20년 이상의 경제 침체를 갖다 겪으면서 또 양적 완화다 금리를 네거티브 금리를 이렇게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일본의 자민당 정권의 장기 집권이 결국 가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서 같은 정책만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경직된 관료, 경직된 기업의 조직, 경직된 이 정치 체제, 이것이 오늘날 일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60년대에서부터 경제 개발을 할 적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하던 모형을 갖다가 우리가 경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돼 가는 것도 결국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3 총선이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갖는 경제를 갖다가 이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경제를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4.13 총선에 심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출마하신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는 이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나라에 대한 큰 일을 많이 해주신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참작하셔서 이번 4.13 선거에서 여기 지역의 공약 실천뿐만 아니라 나라에 보다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민병두를 압도적인 투표로다가 국회에 다시 보내라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제 대통령 장준하 선생이 1960년대에 국회의원을 당선된 곳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보였던 성원영 의원께서 5선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것이 1978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민정당, 한나라당, 새한국당 30년 입법부 독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변화에 대한 갈망을 느껴서 30년 만에 이 지역 국회의원을 처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이 지역 투표율이 서울 전역 48개 선거구 중에 세 번째, 오전에는 첫 번째, 오후에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 기록을 할 정도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고, 그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국회의원을 바꾼 결과 이 지역에선 처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봉산 정상에 있었던 군사기지가 우리 안기백 의원과 저의 노력으로 42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춘선 전철역, 청량역이 시발역이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일제 때부터 정춘선 출발역이 이 청량역이었기 때문에 동대문 상권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정권이 이것을 상봉역에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올해 8월달에 하루에 15번씩 찾아온 사람 누굽니까? 이제 우리 동대문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을 하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동대문 구민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도 경제의 양극화, 경제의 비민주화에 대한 체감 정도가 강합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것이고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지갑을 빼앗아 가고 어머니에게는 한숨만 남기고 아이들에게서는 희망을 사라지게 한 이명박 박근혜 8년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국회에서부터 정권 교체를 이뤄서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2017년 경제민주화의 교두보 진지 여기 동대문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